강 과장님은 지금 네.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저는 이제 3D 그래픽 일을 하고 있고요. 흔히 이야기하면은 뭐 뽀로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좀 퀄리티를 올리자면은 뭐 겨울왕국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죠. 오, 네. 지금 강 과장님이지만 팀장님으로 회사에선 일하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팀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좀 공부를 그래도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네.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. 공부도 공부이긴 한데 좀 이제 눈치를 좀 잘 봐야 되고요. 눈치. 네, 좀 이렇게 아부도 좀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 상사의 기분과 그 성격과 흐름과 회사의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잘 파악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. 공부도 공부이긴 한데. 네,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업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 떼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월급을 조금 열심히 올려야겠다 네.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열심히 했었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뭔가 새로운 툴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적용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남들이 10개 일할 때 혼자서 예를 들면 남들이 10개 일하고 한 9시에 퇴근할 때 혼자 20개 일하고 막차 타고 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죠.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좀 바보같이 했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실력을 쌓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을 올리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몰랐어요.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제 그냥 지능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많이 하면은 회사에서 그냥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사회초년생 때는 계속 했었었고 보통 이제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파트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 좀 했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나를 해야 될 때 원래대로라면 이 파트 같다, 이 파트 같다, 이 파트 같다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것들을 이제 얕게나마 조금씩 익히는 공부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파트의 일들도. 그렇다 보니까 뭐 상급자가 일을 지시를 할 때 그거 뭐 이렇게 이 팀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이 팀 가서 저렇게 하고 이 팀 가서 저렇게 하고 뭐 하면 되잖아 막 얘기하다가 뭐 이래저래 하다가 막 뒤죽박죽이 되면은 그냥 뭐 강 과장한테 맡겨 이렇게 되는 거죠. 얘 뭐 혼자 주면 그냥 알아서 해내니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뭔가 기술들을 익히려고 다른 파트의 일까지도 익히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3개월, 6개월, 뭐 1년 단위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공부들을 좀 정했어요.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이쪽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그냥 제 수준에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. 제 수준에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번 3개월 동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뭐 6개월 동안은 어떤 걸 하고 뭐 1년 동안에 어떤 걸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좀 작은 목표들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 특진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? 특진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제 회사 생활 지금 13년째인데 연봉 협상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한 4-5번 했던 것 같고 보통 연봉 통보죠. 연봉 통보를 뭐 한 6-7번 정도 당했던 것 같은데 특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. 이제 뭐 좀 잘 하면은 보통 이제 1년 정도 연봉 올려줄 거를 이제 2번 정도 올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연봉을 올렸던 것도 있었죠. 네, 그래서 제가 이직했던 회사에서 뭔가 처음 들어갔을 때 뭐 그런 게 있었어요. 이렇게 제가 원래 쓰던 툴과 다른 툴을 쓰는 회사여서 그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남아서 하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전 스스로 그냥 계속 야근도 하고 막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 공부들을 했던 거를 실력이 좀 쌓이기도 했지만 처음에 이직을 해서 어디 회사 들어가면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럼 막 금요일 날 막 새벽에 한 2시까지 혼자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혼자서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다 보면은 막 상사분이 어디서 회식하고 막 취해가지고 들어오세요. 그러면 이제 막 정신도 못 차리시는데 제 얼굴 보고 아직까지 있었어? 하면서 뭐 하고 있어? 그러면은 저 뭐 이것 좀 테스트 R&D를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그런 이미지 메이킹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냥 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었던 거를
거짓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, 좀 회사 생활하는데 필요하지 않나. 아니면 뭐 주말에도 예를 들면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상사분들이 뭐 나와가지고 마주치는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뭐 그냥 뭐 대충 놀러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평일에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봤는데 이게 좀 잘 안 풀려서 뭐 지금 스케줄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남아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충 이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.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. 그래도 근데, 너무 있어 보이는데. 근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. 그냥 뭐 집에 있어서 그냥 심심해서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멋지게 그걸 약간 이제 물론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죠.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하는 것도 또 능력이어서 그런 것들을 보이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포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잘 이제 해결을 좀 해야겠죠. 그런 것들 그거를 해결도 못하면서 뭔가 포장만 하면은 이제 결국엔 들통이 나니까. 그럼요. 네, 그래서 회사 생활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뭔가 어떤 이제 회사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타이밍에 잘 해내는 사람이 뭔가 인정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거를 할 거다라고 이제 뭔가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든 상사분이 이야기를 하면은 남 몰래 뒤에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계속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죠. 그러다가 그걸 딱 해야 됐을 때 뭔가 내가 나서서 좀 하고 그거를 잘 해내면은 확실히 한 방에 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좀 유리하니까. 그런 거가 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아니면은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틈틈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본부장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거 평소에 좀 계속 궁금해하고 여쭤보고 하면은 내가 미리 뭘 공부를 해두면은 유리할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주어진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일은 이제 막 느는데 갑자기 뭐 새로운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닥칠 때가 있어요. 그럼 갑자기 나는 그냥 내가 지금 하던 일만 열심히 너무 해가지고 이건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네? 근데 갑자기 어떤 동료가 그거를 갑자기 너무 잘해내네? 그리고 갑자기 걔가 막 인정을 받아가지고 연봉이 막 오르네?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뒤에서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있었을 확률이 좀 있죠. 그렇군요. 네,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선점을 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은 거죠. 중요하고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전략들과 또 나름 아부도 잘하고 이렇게 뭐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아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태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또 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착이 있고 그렇게 일할수록 그런 기회를 또 잡을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.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업무를 일단 빨리 마치고 업무 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업무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더 좀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더 깊게 파는 사람들이 있고 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빨리 끝내고 내가 온전히 쉬어도 되는 시간 동안에 내 공부를 뭔가 할 만큼은 의지력이 없다는 사람인 거를 좀 빨리 깨달았어요. 그만큼 열심히 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썼던 방법은 최대한 내가 어떤 좀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관련된 공부들을 최대한 좀 집중력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그걸 좀 잘 해내려고 잘 해낸 방법을 계속 연구를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할 수 있을지 계속 좀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, 사실.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는 누가 안 시켜도 막 야근하고 처리하고 했던 것 같아요. 나 혼자서 그냥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. 그거는 잘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따로 내가 시간에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서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. 그걸 못 깨닫고 나는 왜 퇴근하고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되고만 있지? 나는 실력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빨리 그렇게 좀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나마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일을 좀 잘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꼭 복귀를 한 번씩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일주일 스케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그게 6일 7일이 걸렸다. 이틀이 오바됐다.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은
5일 5일 동안 그 스케줄을 받았는데 내 생각에는 원래는 5일 안에 딱 끝낼 수 있거나 아니면 네. 4일이나 3일 정도 만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 5일을 꽉 채워서 했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업무 프로세스들을 최대한 좀 세분화를 해가지고 원래 크게 보면은 한 덩어리의 큰 일이지만 최대한 좀 잘게 쪼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와중에 내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고 어떤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딜레이가 생겼던 것들이 이게 왜 딜레이가 생겼지?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빨리 끝내려면은 어떤 방법을 쓰면은 좋았겠다.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그런 비슷한 업무를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거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주는구나라는 걸 계속 테스트를 좀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좀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계속 좀 약간씩 단축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직종이다 보니까 단축키 같은 거 써야 되는 경우가 네. 되게 많아요. 보통 그 메뉴를 들어가서 찾으면 되게 느리거든요. 그래서 거의 모든 거를 90% 이상은 최대한 단축키로 다 할 수 있게끔 그게 뭐 예를 들면 0.1초 줄이는 거일 수 있는데 그 10번 누르면 1초 되는 거고 100번 누르면 진짜 더 좀 시간 많이 늘어나잖아요. 되게 작은 시간이라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을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팀원들한테 계속 그런 훈련을 좀 시키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단축키 같은 경우도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긴 한데 지나고 나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손이 자기 맘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 경험을 이제 한번 하다 보면은 그 메뉴 하나 눌러서 들어가서 보고 또 누르고 하면 느려요. 늦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내 업무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네요. 그렇죠. 딜레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딜레이를 딜레이. 죽일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렇긴 한데 고민조차 안 하면 다음에 조금의 개선도 사실 기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네, 심지어 막 마우스도 빨리 하는 방법 막 그런 거 얘기했던 적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마우스도 보면은 일할 때 마우스 잡으면 이렇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. 탁탁탁탁탁 해줘야지 이제 그것도 정말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크게 시간이 많이 세이브될 수 있는 건데 세월호 내워라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일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좀 갈 수 있을지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도움도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업무 성과들이 높아지고 성과들이 쌓여서 또 연봉도 올릴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. 물론 이제 직종마다 다를 거예요. 저는 그래픽 직종이고 컴퓨터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뭐 다른 직종에서는 다른 식으로 좀 그거를 연구를 해볼 수 있겠죠. 다른 일들은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일하면서 이제 실수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 좀 체크해봐야 할 것들 아니면은 그 사람이 했으면 좋을 거? 그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궁금해요. 일단은 뭔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최종적으로 그거를 어디 다른 팀에 넘기거나 최종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기 전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 리스트화를 조금 안 해놓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어쨌든 모든 회사 일을 할 때는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그 뭔가 리스트화를 해놓고 문서화를 좀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조금 안 하고 그냥 기억으로만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6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5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4가지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분명히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최대한 뭐 리스트화를 해놔서 어디 기억을 못하면은 어디 뭐 컴퓨터에 붙여놓고 그거 하나하나 보고 체크를 하던가 뭐 그런 경우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기억해서 확인하고 내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사실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대한 그거를 좀 시스템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자동화를 좀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. 네, 그렇게 해야지 좀 최대한 거의 불량률이라고 해야 되나? 0%로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. 그게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 정도는 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팀에서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다른 팀에 넘어갔을 때 체크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뭔가 일부 약간의
뭔가 코딩을 해서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할 때 그 문제되는 것들을 다 한 번에 체크를 딱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네.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. 뭔가 네. 기억으로 내 사람이 그냥 인력이 들어가서 그거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네, 조금 어떻게 최소한 문서화를 해놓거나 리스트화를 좀 해놓거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뭔가 어딘가에 붙여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만든다거나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